최근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합의했던 분담금을 KF-21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내기 어렵다면서 2026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2년간 2천억 원을 추가로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가 2026년까지 내야 하는 KF-21 개발 분담금은 1조 6천억 원으로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 가운데 약 20%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비용은 약 4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2천억 원을 더해 모두 6천억 원만 내고 한국과 거래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액수의 30에서 40%만 내는 대신에 기술도 비슷한 수준으로 덜 받겠다며 1조 원만큼의 기술 가치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한 셈인데, 이전에 유도 요노나 조코 비도도 전 대통령에 비해 참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뭘 믿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설마 KF-21 관련 핵심 기술을 이미 충분하게 빼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앞서 지난 1월 카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이 비인가 USB 여러 개를 지닌 채 외부로 나가려다가 적발됐는데, USB에는 무려 6,600건의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로 설계 도면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또 다른 인도네시아 기술진도 입건했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KF-21 기술 유출 시도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 측에 적발된 USB에서 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다수의 보고서가 발견된 데다 입건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USB를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았을 뿐 카이에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랜 기간 기술을 빼돌려 본국과 공유해왔다는 정황의 어떤 증거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KF-21의 설계 도면을 입체화한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이 바로 카티아라는 것인데요. 이게 유출됐을지가 관심입니다. 카티아는 KF-21 개발에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핵심 기술 자료인 만큼 설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시제품 개발 기간도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카티아 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기술 자료를 확보한다고 그 기술을 그대로 구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원천 기술을 오래전에 해외에서 확보했지만 전력화는 정작 2021년에야 이뤄냈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가 약속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기술 탈취 시도가 발각된 만큼 우리 측에서는 시제기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제기는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 연구개발과 시행착오 등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양산기와는 사양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기술 탈취 의혹이 일고 있는 데다 공동개발 분담금을 깎아달라는 얄팍한 상대에게는 양산형을 주는 게 합당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KF-21 개발 사업은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도 5천억 원가량 절감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첫 공중급유 임무까지 성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실사격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미티어는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상공에 떠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원래 KF-21 보람의 공대공 무장은 IR-IS-T로도 불리는 AIM-2000이라는 적외선 탐색 장치가 장착된 사거리 25km 수준의 단거리 공대공 유도미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KF-21 미디어 데이 때 이 공대공 무기 사거리가 25km로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정광선 당시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앞으로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을 달면 된다. 우리 플랫폼인데 어떤 무기인들 달지 못하겠느냐라고 우문현답을 했습니다. 정광선 단장의 말처럼 우리 플랫폼에 사거리가 200km에 달하는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게 돼 이제 KF-21 보람의 공대공 능력은 제가 걱정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다 우리가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우리 플랫폼이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구와 카이가 인도네시아를 손절한 뒤에 한국이 독자 개발하거나 폴란드와 UAE 등
KF21에 큰 관심을 보여온 국가들과 새 판을 짜는 게 좋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앞으로의 수출 전선에 막대한 영향을 줄 이 트랙 레코드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지금까지 잡아온 손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강은호 당시 방사청장이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한 덕분에 당시 위기에 처했던 한인도네시아 방산 협력은 프라보어 당시 국방장관 시절에도 다시 굳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번 더 인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윤입니다.